안녕하십니까. 영어입니다. 네. 아 근데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데 보니까 순서가 한자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자도 이거 좋다 해가지고 했어요. 다니엘 영어라고 이제 이것도 이제 좋다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은 우리가 한국식 교육이 주입식 교육인데 사실 주입식 교육도 장점은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오래 되면 이제 공부가 싫어지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리 없이 공부가 되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뒤에서 듣고 있는데 똑같네. 다 비슷비슷하구나.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가다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학가다라는 말 자체도 원래는 The Telling 해가지고 그 6월절에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탈무드식으로 이렇게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걸 학가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원리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핵심 원리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스토리텔링인데 그냥 스토리로 말아도 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연상 기억법이라고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사실은 회화입니다. 그 글로 된 독해 같은 거나 문법은 정말 탁월하게 한국 민족이 원래 또 똑똑한 민족이라서 잘하는데 막상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는 게 가장 큰 약점이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회화 문장을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하고 일반적인 문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가 있는 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하는지 거기에 이제 말씀도 포함될 수 있고 수능 독해나 토플, 토익, IELTS 독해 지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문법 기본 구조 같은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회화 문장입니다. 근데 한 10문장 정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별일 없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가워. 별일 없지 하면 뭐라고 하냐면 What's up? 그러면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What's up? What's up? 예, 만나서 반가워. 이거 원래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꼭 해야 돼. 너 있잖아, 이거 꼭 해야 돼. 너 학가다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do it by all means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Do it by all means. means가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너 그거 해야 돼. 너 이거 꼭 해야 돼 할 때 do it by all means.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Do it by all means. 네. 그다음 잘했어 할 때 good job. 요즘에 엄지척 이겁니다. 이렇게 제스처까지. 그래서 good job. 네. 네 번째, 너 건강해 보여. You look so well. 네. 너 혈색이 좋아. 너 정 건강해 보이는데 할 때 you look so well. 그럼 다섯 번째, 그래도 나는 네 편이야.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할 때 I'm on your side. I'm on your side. 네. 좀 연습했다고 하고 원래 이제 학가다처럼 이렇게 좀 몇 번 합니다. 여섯 번째, 최고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정말 최고야 할 때 couldn't be better. couldn't be better. 네. 그다음 너무 긴장하지 마. Don't be nervous. Don't be nervous. 그다음 여덟 번째, 감 잡았어 할 때 그 누구 개그맨이 한 것 같은데 감 잡았어 할 때 I got the picture. 예, 직역하면은 나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이런 의미로 감 잡았어 할 때 I got the picture. I got the picture. 네. 뭐가 그리 급해? Where's the fire?
Where's the fire? fire가 불이잖아요. 어디 불이라도 났니? 왜 이렇게 너 급하게 서둘러? 뭐 불이라도 났어? 이런 의미로 할 때 뭐가 그리 급해? 할 때 Where's the fire? Where's the fire? 네, 이렇게 하면 너 좀 낯이 익는데 할 때 You look familiar. 아, 이거 좀 발음이 좀 힘들어요. 그죠? You look familiar. 그래서 여러 번, 자, 여기까지 해서 10문장 정도를 여기까지 이제 좀 읊조리고 학가다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10개의 문장을 가지고 스토리를,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나눠주고 스토리를 한번, 이 문장이 들어가도, 아까 한자 할 때도 보셨죠? 그 한자 들어가서 스토리 만든 것처럼 영어도 똑같이 저 문장이 들어가서 스토리를 만들도록 이제 각자에게 시킵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창의적인, 가능하면 정말 톡톡 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유치하게 막 만들면 만들수록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저 이제 하마를 좋아해서 하마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악어가 하마를 만나서 별일 없지? What's up? 했더니 하마가 나 속이 안 좋아. 배가 부글부글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악어가 그럼 무슨 일 있어도 이건 꼭 해야 돼. Do it by all means. 했더니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야 돼. 너 안 그러면 큰일 나. 했더니 그래서 하마가 물속에서 방귀를 꼈습니다. 뽕 하고 꼈더니 악어가 잘했어. Good job. 했어요. 그때 악어가 방귀 끼니까 너 정말 건강해 보여. You look so well. 그런데 그 독가스 때문에 물속에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심부룩한 하마에게 악어가 하마야, 그래도 난 네 편이야. I'm on your side. 너는 방귀 뀌는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 집 막힌 변기 좀 뚫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마가 방귀를 껴가지고 변기를 뚫어줬더니 악어가 아주 최고야. Couldn't be better. 했더니 다음날 변기가 또 막혔어요. 그래서 부탁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귀 압력이 약해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악어가 너무 긴장하지 마. Don't be nervous. 했더니 악어가 방귀를 몇 번 뽕뽕 끼워보더니 이제 감 잡았어. I got the picture. 그래서 하마가 서둘러서 엉덩이를 들이대니까 악어가 뭐가 그리 급해? Where's the fire? 했더니 그때 옆집에 이사 온 코끼리가 인사하러 왔다가 당신 낯이 익네요. You look familiar.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유치하긴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스토리는 금방 기억이 돼요. 근데 스토리가 기억이 나면은 문장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토리를 외운 다음에 자기가 기억한 다음에 문장만 한번 읊조려 보세요 하면 바로 됩니다. 바로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상황에 맞춰서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내가 그 배웠던 그 문장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나가다가 막 서둘러 지나가면 Where's the fire? 하고 나도 모르게 그 문장이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영어 배울 때는 회화 문장 많이 도전해 보셨잖아요. 막 상황별로 이렇게 막 그 패턴 해가지고 주제별로 다 외웠는데 정작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자기가 상황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기억하면은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어가 되네. 내가 배운 만큼 이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문장, 나중에 20문장, 100문장, 200문장 되면은 자기가 배운 것만큼, 외운 것만큼 그 상황에 맞게 그대로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실용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획기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막 써먹고 싶어요. 그래서 막 써먹을 데 없나 하고 막 달아가지고서 이렇게 막 해서 막 비슷한 상황이 되면 막 다 써먹어요. Good job, 뭐 couldn't be better, 막 이렇게 써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10문장 할 때는 이제 금방 외워지는데 나중에 이제 사실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제 100문장, 200문장, 300문장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넘어가 버리면 이제 지금까지 외운 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저렇게 자기가 딱 그림만 보면은 그 스토리가 생각나도록 스케치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많은 문장을 쭉 막 해도 이제
금방 보면은 금방 연결이 되도록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냐면 이제 단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이 단어를 따로 단어장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영어 학가다도 하시잖아요. 학가다 이제 성경으로 학가다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성경 본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를 한 10개 정도를 골랐어요. 그래서 일단 연습을 발음도 해야 되니까 한번 연습을 합니다. 첫 번째 blood 하면 피, 그다음에 두 번째 sign 하면 표적 표시, 그다음에 house 하면 집, see 하면 보다, pass 하면은 지나가다, destructive 하면 파괴적인, 또 해가 되는 해로운, 그다음에 plague 하면 전염병, 역병. 성경에는 또 재앙이라고 또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touch 하면 touch 만지다, 뭐 건들다, 대다, strike 하면은 치다, 때리다, Egypt 하면 이집트. 성경에 이제 애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6월절 내용이에요. 6월절 내용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피가 뿌려진 표시가 있는 집을 보고 지나가고 표시가 없는 집은 들어가 해로운 재앙을 주기 위해 큰아들은 죽음의 손으로 만지고 가축은 치면서 온 이집트를 헤집고 다녔다. 이렇게 제가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좀 유치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좀 은혜롭게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피 하면 뭐라고요? blood. 그다음에 표시 하면 sign. 그래서 그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그 좀 나눠드리 잘 보이시나요? 넘어 그냥 해도 될까요? 네. 자, 2번이 네 나눠드릴까요? 네. 필요하신 분은 이거 혹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복사를 해갖고 왔거든요. 이제 1번이 이제 blood 그림에 보면은 피에 대해서 1번 해놨고요. 2번 표시하면은 sign, 3번은 집 하면은 house, 4번 보다 보고 해서 see, 지나가고 하면은 pass, 그 다음에 해로운 하면은 destructive, 그 다음에 재앙 하면은 plague, 그 다음에 만지고 하면은 touch, 치면서 strike, 그 다음에 이집트는 Egypt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딱 훑어보세요. 한번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거기 보면서 그림만 보면서 자기가 방금 우리가 공부했다고 치고 단어를 한번 그림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1번이 뭐냐면 1번이 피니까 blood, 그게 표시를 해놨죠. 2번이 sign, 근데 거기 집이에요. 그러면 house. 그다음에 4번이 천사가 이제 봐요. 보면 see. 그다음에 5번이 근데 지나가죠. 그러면 pass. 그다음에 해로운 재앙. 그래서 해로운 destructive 재앙 plague.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남자 애들 큰 아들은 만지다 만지면 touch. 양은 쳤어요. 그러면 strike. 온 이집트는 Egypt. 그림이 이제 대입이 되셨죠. 그러면 이제 한번 소리를 떠올리면서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조금 한 다음에 해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봐. 처음에가 blood, 두 번째가 표시죠, sign. 그 다음에 그게 집이었어요, house. 근데 이제 천사가 봤죠, see. 그 다음에 지나갔어요, pass. 근데 뭘 주기 위해서? 해로운 재앙. 그래서 destructive plague. 그 다음에 큰 아들은 만졌죠, 그렇죠, touch. 그 다음에 가축은 쳤어요, strike. 온 이집트를 헤매고 다녔으니까 Egypt 되죠.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제 연상이 되면은 이제 빨리 했는데 연상이 되면은 이 스토리가 그대로 생각이 나서 바로 되거든요.
이제 단어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단어가 연상이 되면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피가 하면은 the blood 표적이 될 것이다. will be a sign 너희에게 for you 그 다음에 집에 on the house 그 다음에 너희가 사는 where you are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제 의미 단위로 끊어놨거든요. 여기서 끊어서 조금씩 연습을 시켜서 밑에 있는 이제 세 줄인데 세 줄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한번 연습해 우리 학가다 해봅시다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영어 학가다 저희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이제 연습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학가다 카운트라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막 카운트 누르면서 게임식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번 읊조리게 만들어 입에 좀 배도록 또 학가다 배틀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막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 뭐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랩으로 하가다송을 랩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특히 영어는 좀 더 잘 맞으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읊조리도록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단어를 순서대로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스토리가 있는 이 문장을 하면은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단어가 이제 그때부터 좀 연습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게 쉽게 말해서 사진 찍기가 좀 가능해져요. 저도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단어를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순서대로 단어를 좀 읊조려서 외워보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렇게 딱 외우면 이제 문장이 저 굵은 글씨로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문장까지 보여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좀 연습이 되다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사진 찍기가 좀 가능해져. 그래서 좀 더 문장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이제 좀 긴 문장 이제 단락도 이렇게 좀 이렇게 외우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숙달이 된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학가다 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독해 수능 독해 문장이나 연설문이라든가 토익 토플 IELTS 독해 지문 같은 것을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인대요. 잘하는 애들 물어봤어요. 보인대요. 이렇게 사진 찍기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제대로 안 해봤는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학가다 하는데 이 방법대로 하면은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급 문장을 이제 좀 수능 독해 지문 같이 이제 고급 문장을 들어가면 구조가 문법 구조가 그래도 문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을 독해에 필요한 문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아까 그 한국사에서 한 장으로 우리 한국사 전체를 표시한 것처럼 영어 문법도 요거 한 장으로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보면은 좀 더 이제 문법이 재미가 없는데 좀 재밌게 요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스토리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어가 이제 단어를 말합니다. 보통 문법에서 말하는 품사하고 구하고 절이 있는데요.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명동에 사는 형부인데 형부가 이름이 전명구예요. 성이 전시고 이름이 명구예요. 근데 직업이 두부 팔아요. 두부 장사인데 치질이 걸려가지고 전치 8주가 걸려서 보험금을 털려고 인터넷에 접속사죠. 접속을 해봤는데 보험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감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사 돈 벌어야 되니까 쌍둥이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대명사 할 때 대자죠. 대신 좀 장사 좀 해주라고 구구절절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형 내가 두부 장사를 하는데 명동에서 나름 명사야. 그런데 더 형이 좀 나를 좀 도와줘. 그래 알았다. 그래서 형이 이제 도와주는데 좀 전도협이 발달해서 창의적으로 이제 퓨전 두부를 만들었는데 손님이 와서 보니까 두부에 댄잎이죠. 댄잎을 넣었어요. 그래서 왜 댄잎을 왜 더 넣나요? 와 이거 뭐예요? 하고 의주동 간접 이게 의문스럽네요. 이거 먹어도 되는지 마는지 의문스러워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옛날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 분인지 얼굴이 비슷한데 현재 분인지 과거 분인지 헷갈려서 두 분의 관계가 참 의심스러운데 한번 접속을 해서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라고 해서 스토리를 이렇게 팔품사하고 이제 각 구와 저를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도 기존의 문법 하는 것보다 좀 수월하게 되거든요.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면은 문법이 웬만한 구조는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장짜리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도 이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선생님 저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막 문법 배운 것으로 이제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 구조가 좀 되면은 이제 이제 문장까지 커버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발음하고 이제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문장이나 이렇게 아까 그 회화 문장 같은 거 하면서 그때그때 발음이나 듣기 같은 것은 그때그때 이제 해주면 이제 커버가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다니엘 영어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